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루나로 잃은 사람들 이야기와 그리고 이 루나의 회생 계획이란 게 나왔는데 무슨 약간 에반게리온 감성이네요. 인류 보완 계획. 이제는 에반게리온도 다들 모르려나 싶지만 하여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의 손실에 대해서 여러 아는 분들이 영상을 보고 얼마나 잃었냐, 물건을 제시하면서 핸드폰이냐, 아이패드 몇 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셨는데 상당히 좀 크다 정도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처참히 무너질 정도로 재산이 빵이 됐다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 정도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별 충격이 없는데, 사실 충격이 없는 거 아니고 한 3일간은 힘들었어요. 왜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충격이 덜하냐 그러면 제가 코인을 대하는 자세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인은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냥 생 도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코인판이라는 커뮤니티를 보면은 욕심이 그득그득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남을 욕하곤 합니다. 지금 왜 익절을 안 하냐, 이 욕심이 그득그득한 놈, 아니면 에휴 저런 코인을 욕심내서 사다니, 욕심이 그득그득한 놈,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코인판 커뮤니티라는 데에서 글까지 쓰는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물론 미래가 크립토가 상용화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럴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아니 절대 다수가 욕심이 그득그득해서 코인을 보고 있는 건데, 남들 욕심 많다고 욕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각설하고, 그래서 다 날려도 될 돈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전재산 다 한번 날려봤던 경험도 있다는 게 함정이지만, 하여간 그리고 이걸로 엄청 큰 돈을 벌고 싶어서 들어온 거잖아요. 코인이란 걸 하는 게 이거의 미래, 크립토의 미래,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걸로 인생을 역전할 정도의 욕심을 바란다면 다 날려도 후회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담담할 줄 알았는데 한 3일은 힘들었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 루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러는지 저를 포함해서 제 이야기는 좀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보고 타산지석을 삼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업계 사람입니다. 즉 기자라는 얘기죠. 말 그대로 이분은 정말 루나틱이었습니다. 루나틱이라는 말이 맛이 가있다 라는 뜻도 있지만, 루나 지지자들은 스스로를 루나틱이라 부르기 기도 했습니다. 불가능한 꿈을 꾸다 이런 식의 표현일까요? 사실은 지금은 말 그대로 맛간 크레이지 집단이 되었지만, 이거는 약간 루나 홀더 비하는, 루나 홀더인 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아는 이분은 루나틱 수준이 아니라 제가 태극기 부대를 본따서 루극기 부대, 대깨루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대가리가 깨져도 루나 이 정도였습니다. 일종의 종교였죠. 제가 그에게 루나가 얼마까지 갈 거냐고 물으면은 200만 원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0.00018달러인가? 어쨌건 그때는 그런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게 말이 되냐, 아니 200만원 지금 한 10만원 하는데 200만원 말이 돼 했더니, 루더리움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루나가 이더리움 가치가 되는 세상이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게 처음 루나에 대한 정보를 주었다는 그 코인 정보에 밝은 코인통도 200만원 이하 가치에서 이 루나를 파는 거는 개미털기에 당하는 거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말을 했고, 그래서 그는 정말 전 재산을 다 루나에 때려 박았는데요. 어찌나 루나를 믿었던지 지금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테라월드라는 게 있어요. 루나로 돌아가는 NFT 부동산 그런 건데, 사주팔자 보는 데서 이 사람에게 당신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낫다고 하자 테라월드의 부동산을 풀매수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루나를 팔려고 할 때마다 저에게 강력한 믿음을 주는 일종의 코인 목사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루나 가격이 변동을 해도 항상 하는 말이, 자긴 차트도 가격도 아예 안 본다, 200만원 되면 그때 말해달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루나틱이었죠. 어쨌거나 루나가 디패깅된 이슈가 터지고, 이제 루나가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점점 허우적거리면서 이제 탈출 불가능한 수준까지 가고 있을 때 제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잣됐지만 그 친구만큼은 어떻게 됐냐, 넌 이미 빠졌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요. 그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자기가 그 코인 정보통에게 얘기했더니, 개미털기에 불과하다, 이건 8번째 디패깅 됐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루나가 디패깅이 68번 됐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처럼 69번째 디패깅도 곧 패깅이 맞춰질 거라고 태연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실제로 도건이 했던 말이더라고요. 여기서 도건은 테라폼 랩스의 권도영 대표죠. 도건이 디패깅 된 아침까지는 태연합니다. 이때 트위터를 보면 이런 말을 하는데요. 대충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재밌네, 흐흐, 69번째로 디패깅
됐다고 떠드는데 너 그거 들을래? 아니면 지금 그렇게 떠드는 애들이 가난하다는 걸 기억하고 달려갈래?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역시 패드리퍼의 자질이 있죠. 그 말을 믿었던 건지 하여간 그렇게 코인 투자를 하던 그 업계 기자도 태연해 하면서 이제 목표 숫자를 바꿨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막 디페깅 돼서 막 죽음의 소용돌이로 빠지고 있는데 루나가 여기 막 폭락하고 있는데 이제 목표 숫자를 바꿨다는 겁니다. 이제 좀 오르면 팔려고 하나라고 해서 얼마냐고 물으니까 이제 1루나에 1000만 원에 팔겠다, 200만 원에 안 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보면 거의 정신병 같지만 그때는 다 루나 홀더들이 그런 분위기였다 정도로 하여간 그렇게 루나가 침몰해버리고 그는 며칠 기운이 없더니 다시 코인으로 날린 돈, 코인으로 일어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만 어쨌거나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저보다 훨씬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테라월드라는 부동산 자체도 이제 가치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완전히 내가 어떤 종목과 사랑에 빠졌을 때는 좀 의심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교훈을 한번 전달해드리고요. 또 다른 분은 날린 액수가 그냥 일반 직장인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수십억 그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저도 건너서 들은 얘기지만 나름 경제 쪽에 빠삭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루나 사태에 당했는데요. 뭐 당한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당한 건 아니고 외국계 크립토 이런 가상자산 전문 트레이딩 회사에 돈을 맡겼다가 재산의 꽤 많은 비중을 날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투자를 대신 맡긴 곳이 루나 거래를 선택한 거였는데요. 전문가도 빠져나오기 어려웠던 카오스, 대혼돈의 멀티버스였던 셈이죠. 하여간 이렇게 여러 사람 말아 잡수신 루나, 그런데 여기 도건이 트위터를 통해서 16일 테라 생태계 부활 플랜 2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 도건은 테라 생태계와 그 공동체는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서 나름의 그 유산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설 기회다라고 밝혔는데요.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잿더미가 됐으면 그냥 잿더미로 떠나야지. 어쨌거나 이게 왜 부활 플랜 2냐면 부활 플랜 1이 나가리 됐기 때문입니다. 나가리 돼서 제안이 통과가 안 됐고 그래서 새롭게 다시 제안을 올려서 2입니다. 그러니까 1하고 2하고 근데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1에도 뭐 테라 생태계 부활 플랜에서 10억 개의 코인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걸 다시 분배를 하자 뭐 제안을 올렸는데 이번 2의 계획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화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세부 플랜을 사실 관심 없는 분이 굳이 봐야 되나 이걸 싶긴 한데 어떤 분이 요약을 해주셨네요. 트위터 짤 다시 또 헤쳐먹겠다 뭐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근데 사실 저는 도건이 진짜 사기치려고 했냐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쪽이지만 뭐 이게 결국은 사기로 귀결됐으니까 사기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어느 쪽이냐라고 생각하면 나르시스트 사이코패스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루나를 표현하거나 UST를 표현할 때도 마이 인벤트라고 하잖아요. 나의 발명품, 나의 창조품이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표현 자체가 일반인은 할 수 없는 말이죠. 사실 뭐 굉장히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뭔가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다가 거기에 너무 빠져버린 거 아닌가, 정말 루나틱 돼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혹시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설명해 보자면 일단 하드포크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하드포크가 뭐냐면 코인에서 원래 가던 길에서 새로운 갈래로 가는 걸 하드포크라고 합니다. 원래 가던 줄기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한번 이렇게 찍히면 그걸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원래 프로그램이라면은 과거 걸 그냥 삭제를 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이 과거 거를 삭제를 못하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새로운 갈래로 빠져서 나가는 걸 하드포크라고 합니다. 뭐 이거 전문적은 아니고 그냥 되게 러프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드포크를 해서 과거 루나는 버린다. 그리고 기존 체인은 테라 클래식, 루나 클래식이라고 부르겠다. 이름은 그럴듯하죠. 테라 클래식. 그 다음에 새로운 루나 코인을 10억 개를 만들어서 이 과거에 루나를 보유했던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이게 다 루나가 아예 회생 불가가 된 데다가 지금 그 UST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무한 발행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한 발행을 해서 수십조 개가 찍혀져 나왔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예를 들면 이걸 다시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원래 정말 루나를 샀던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코인에 그런 게 어딨어요. 나도 한 개 갖고 있고 너도 한 개 갖고 있으면 우린 둘 다 홀더야. 이게 코인인데 갑자기 막 수십조 개 찍혀 나올 때는 루나 하나에 0.0001달러까지 내려갔는데 그럴 때 루나 홀더랑 나랑 어떻게 같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충돌을 하니까 그냥 과거를 청산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7일 기준일 거예요. 이게 아마 1달러 미만으로 USD가 떨어진 시점인데 이 시점 기준으로 해서 이 전에 루나를 보였던 사람에게는 35%를 이 10억 개의 새로운 뉴 루나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데 막 1000억 개, 조개 이렇게 찍혀 나올 때 루나 홀더들은 인정을 안 해주겠다. 뭐 이런 거죠. 새로운 테라 체인이 출시되는 시점의 기준으로 기존의 UST 보유자에게는 25%를 주겠다. 그러니까 2억 5천 개는 기존의 UST 보유자에게
저렴하게 주는 거죠. 그리고 기존 루나 보유자에게는 10%를 각각 나눠주고, 아주 원래 갖고 있던 루나 보유자한테는 프리미엄을 얹어서 35%를 주고, 이제 다 루나 수십억 개씩 찍혀 나올 때는 프리미엄을 안 주고 그냥 10%를 통으로 나눠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 개발자도 나눠갖고 뭐 우리 재단도 갖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저도 뭐 수혜를 볼 수도 있죠. 왜냐면 이게 다시 회복을 해서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아무도 그런 것 때문에 사지 마세요. 어쨌건 저는 5월 7일 이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저에게는 이 새로운 뉴 루나를 35%를 나눠받을 수 있는 아주 차밍한 찬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아무 뭐 기대는 안 합니다. 기사 제목으로 이런 거 어떨까요? 루나 홀더가 보는 루나 회생계획 2 전혀 기대 없어, 이런 걸로 찍혀서. 왜냐하면 이미 뭐 신뢰도가 이거 개박살 난 데다가 전 세계에다 광고까지 해버렸잖아요. 이 루나가 개쓰레기 코인이다 이렇게. 이거를 뭐 루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루나 회생계획 2에 나오는 루나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 루나의 강점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나가 어쨌건 부정적인 이미지도 생겼지만 어쨌거나 루나의 이름이 광고가 많이 됐다, 뭐 이런 식도 있었어요. 좀 약간 과대 해석하면은 우리가 어차피 루나 화끈하게 폭망해서 이름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냐, 그것도 하나의 가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어쨌거나 루나 회생계획 2는 저는 뭐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루나 회생계획 2가 통과되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뭐 그래서 이미 뭐 신뢰도 끝난 코인이고, 그래서 뭐 가능성은 없다. 다만 이제 루나 홀더들이 그래도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가졌던 게 이 빚잔치라는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루나가 기존에 돈이 많은 재단이었잖아요. 뭐 루나가 50조짜리 코인이고 시총도 627위까지 하던 코인이니까 그 돈이 많아서 수조 원 상당의 준비금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재단 해체하고 도건은 뭐 감옥을 가든가 뭐 나머지 돈은 그냥 다 나눠주는 걸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빚잔치라도 생각해 봤는데, 루나 패깅을 복구하는데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나가 막 쫄쟁이들한테 이거 다 돈으로 받쳐주다가 그냥 다 돈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8394비트가 있어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도 랭킹 안에 들 정도로 많이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한 3조 정도 되는 큰 돈인데, 나중에 지금 이거를 너네 그래서 재단에 얼마 있어? 하고 까보니까 313비트코인밖에 남지 않아서 최소한 3조는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현재 남아있는 돈은 약 110억 원 정도고, 나머지 모든 가상자산을 합쳐도 4,100억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원래 5조 원 가까이 된다던 준비금이 약 4천억 원 수준까지 떨어져서, 이것도 엄청 큰 돈이지만 하여간 10분의 1도 안 남아있으니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셈입니다. 그리고 뭐 저만 이 회생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고, 이 자오창펑이라는 바이낸스 창업자도 이 테라의 회생 계획을 언급을 하면서, 하드포크는 어떠한 새로운 가치도 부여하지 못한다, 재단 측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온체인 오프라인 모두에서 뭐 스냅샷 이후에 모든 트랜잭션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 자오창펑 창업자는 준비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그 BTC, 비트코인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루나 시리즈 해봤고요. 이렇게 루나 같은 코인에 당하면 안 되고, 사실은 이거를 예상한 사람도 많았겠죠. 어딘가는 이 루나 뭐 패깅 문제 뭐 사실은 폰지다 뭐 많았겠지만, 엄청 전문가들도 여기에 막 루나 뭐 UST 이런데 앵커 프로토콜 이런 예치 자산에다가 넣고 이러는 거 보면은 전문가라고 꼭 믿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근 루나 관련해서 루나 방지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는 뭐 하겠다, 혹은 뭐 언론에서는 루나 방지책으로 이런 거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요. 뭐 그래서 진짜 좀 날려본 사람이 말하는 루나 방지책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차피 날려본 놈에게 뭔 얘기를 들어보냐 싶지만, 도건도 망하기 전에는 신이라고 추앙받았던 거 생각하시면은 누구 말이 맞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물론 전문가 말을 믿어야 되는 건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은 루나 방지책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코인하지 마시고 실물 자산 같은 거 하세요. 저도 코인으로 화끈하게 날려보니까 실물 자산의 소중함을 더 느끼고요. 배당주나 뭐 이런 뭐 소위 사나이 매매 반대가 소녀 매매잖아요. 뭐 그런 소녀 매매 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어쨌건 진짜 여기서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